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이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 2기, 트럼프 정부 2기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스티브 황보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도 스티브 황보 장로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장로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많은 시민들이 기대 반 우려 반으로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한인들의 새로운 트럼프 2기 정부에 어떤 바람이 있는지 조사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잠시 좀 제가 요 내용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주신 의견이 경제 대통령이 되어주시길이라는 의견이었고요. 서민 민생 경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침체된 경제를 성장시켜 주시길 바랬고요. 그 다음은 의료 정책을 개선시켜달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 환경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이 의견은 근래 자주 일어나는 학교 내 총기 사건이 좀 반영된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대학 등록금이 너무 비싸다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민 정책, 국경 정책을 해결해 달라라는 의견도 주셨고요. 또 기후 문제가 심각한데 예방안을 만들어 달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국가 간의 화합, 외교 정책을 안정시켜 달라는 의견, 그리고 최근 양분화된 미국을 한쪽의 대통령이 아닌 모든 사람들의 대통령이 되어주시길 바란다라고 의견들을 주셨고요. 반면에 또 미국인들은 새로운 정부에게 국경 문제, 불법 이민 문제를 확실히 통제해 주길이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발언을 했고요. 인권 보호, 성전환, 생식권 보호를 해달라, 종교 권리를 보호해달라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에 집중해주길, 생활비를 낮춰주길, 물가를 안정시켜주길 기대한다라고 답했습니다. 장로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대통령이 할 일이 많네요. 네. 많죠. 4년 임기 4년이 금방 지나갈 텐데. 네. 그래서 정작 본인은 이제 전날부터 아주 그 많은 일을 하겠다고 지금 지난 2개월 동안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 네. 상당히 자신감이 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그 언급하신 그런 것들 대부분 자기가 하겠다고 공약도 했고 당선이 된 후에 지난 2개월 동안 계속해서 이 기자들과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네. 그것은 이제 뭐 자기가 해야 될 일인 것으로 알고 있고 네. 또 이제 국민들이 자신을 당선시켜준 이유가 그것인 것도 본인이 잘 알고 있고 네. 그래서 그 사실 그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첫 100일 첫날도 중요하고 첫 100일도 중요하고 네. 그리고 특히 첫 해 4년의 임기지만은 사실은 대부분의 하고자 하는 일들은 한 1년 반 정도면은 다 이제 어느 정도는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은 그 에너지를 가지고 열심히 이제 할 것 같습니다. 네. 벌써부터 사실 뭐 취임도 하지 않았는데 월요일이 취임식이죠. 네. 예, 월요일 취임식에 방금 나온 뉴스를 보니까 그 취임식을 실내로 옮겼다고 네. 뭐 추워서 한파가 닥친다고. 역시 또 날씨 때문에. 그래서 네. 사실은 이 준비하시는 분들은 역사상 가장 많은 인파가 모일 것이다. 한 네. 25만 명 정도 모일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고 한국에서도 뭐 많이 정치인들이 오시는 것 같고 네. 먼 길 다 오시는데 다음 주 초에 한파가 닥치는 바람에 네. 이 선서는 이제 정작 그 의사당 국회의사당 안에서 실내에서 하는 걸로 지금 변경을 했다 이제 그런 뉴스 나오고 있는데 네. 지난 첫 1기 트럼프 1기 때 이제 본인이 지금까지 계속 이제 그 임기를 마치고 지금까지 이야기하기는 대통령을 정치를 처음 해봤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었다. 네. 특히 이제 정치를 하는 분야, 그러니까 그 의회와 이제 그 협조해 나가야 되는 부분, 협상해야 되는 부분, 여와야가 같이 이제 그 일을 해야 되는 정치적인 부분에 그리고 자기가 정치에 전혀 몸을 담지 않고 있었기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정치권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사람을 골라서 쓰다 보니까 네. 하고 싶은 만큼 이제 못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자신 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을 쓰고 어떤 사람과 같이 일을 해야 하는지 잘 알고 그리고 의회 관계에 있어서도 자기가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되는지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상당히 자신이 있어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전날부터 물론 이제 월요일이 공휴일이기도 하죠.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생일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공휴일이기도 한데 이번 주말부터 이제 사실은 공식 성세가 시작이 되는데 취임하기 하자마자 백악관에 들어가서 첫날 100개에 가까운 행정명령을 바로 서명하겠다. 네. 지금까지 이제 준비를 했다고 그래요. 관련된 것은 이제 물론 이제 국회에 관련된 거,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제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거, 자신을 선출시킨 이유에 대해서 그것에 관련된 여러 가지 행정명령을 하겠다. 그러면서 제 생각에는 트럼프가 상당히 대통령의 권한을 최대한으로 한번 발휘해 보겠다. 네. 그러니까 이제 행정명령의 문제는 다른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그것이 취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바뀌면은 그것이 다시 취소가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 행정명령으로 첫날부터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의회와 일하면서 그것을 입법화해서 영구화시키겠다. 네. 그런 전략인 것 같아요. 첫날 하겠다는 행정명령 중에는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자기들이 볼 때는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것을 뒤집는 그런 행정명령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그걸 보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에 관련된 거, 불법 입국자들에 관련된 거, 그리고 에너지와 관련된 거, 네. 이런 것들에 그리고 이제 경제와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을 이제 행정명령으로 첫날부터 아주 그냥 법으로 행정명령 법으로 만들어서 실시를 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인 것 같고 네. 그래서 이분이 지난주에도 기자들과 대화를 하면서 감회를 말하면서 하는 얘기가 처음에 자기가 당선됐을 때는 8년 전에 당선됐을 때는 모두가 나를 저항을 하더라. 정치권에 처음 들어오고 네. 정치권에 있던 기득권도 상당히 새로운 정치 신인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좀 저항을 보여줬고 정부 내에서도 또 많은 분야에서 저항을 보이는 부분들이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난 4년 바이든 대통령 임기를 경험한 그들이 내가 다시 당선되니까 이번에는 신기하게 모두가 나를 환영한다. 웰컴했군요. 네. 이렇게 제가 소회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실제로 2개월 전에 당선이 된 후에 많은 기업의 종수들 미국뿐만이 아니고 외국에서도 그리고 캐나다 수상이라든지 이태리 수상이라든지 외국의 수상 이 정부 수반들도 찾아오거나 연락을 해와서 같이 이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취임하기도 전에 벌써부터 이제 그런 대화를 많이 해서 많은 일을 지금 이제 추진을 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어젠가 발표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네. 그것이 발표가 되고 나서 이제 기자회견이 있었죠. 카타르가 중재 역할을 했는데 카타르의 중재자가 그것을 먼저 이제 뉴스에 기자들에게 알리니까 처음으로 나온 질문이 발표하고 나서 처음으로 나온 질문이 트럼프가 역할을 한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한 시간인가 2시간 있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이 사항에 대해서 이 휴전 사항에 대해서 합의 사항에 대해서 이제 백악관에서 발표를 하니까 발표를 하고 나서 처음으로 기자들이 묻는 질문도 똑같은 질문이었어요. 이것은 당신의 공입니까? 트럼프의 공입니까? 네. 얼마나 곤란한 질문입니까? 네. 물론 현직 대통령이고 지금 현재 이 정부의 수반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 현재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한 일이 있죠. 있는데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벌써 지난 5월 달부터 작년 5월부터 이 휴전 이 지금 그 합의가 돼 있는 이런 조건 이 휴전 조건들을 내가 벌써 명시를 했는데 네. 그것이 지금 꾸준하게 우리가 외교 노력을 통해서 이번에 결실을 맺은 것이라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면은 왜 지난 거의 1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다가 갑자기 이렇게 이루어졌냐 네. 이런 질문을 해요. 네. 그 말은 의미는 왜냐하면은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최근에도 계속해서 하마스를 향해서 공개적으로 경고를 하기를 내가 취임하기 전까지 너희들이 인질로 잡고 있는 그 인질들을 풀어주지 않으면은 너에게 엄청난 재앙이 있을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5월부터 계속 추진을 했지만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아까 그 카타르 중재자 그분도 그 질문을 받고 설명하기를 지난 한 1개월 전부터 갑자기 하마스가 태도를 바꿨다.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갔다. 네, 그 말은 이제 트럼프가 다음 정부의 대통령으로 들어오는 걸 알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응이 아닌가. 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자신이 전에부터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는 말에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그들은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실행하는 그런 미친놈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많은 정치인들이 네. 말은 하지만은 실행을 하지 않는 이제 그런 정치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자신은 정치인이 아니고 이분은 말을 하고 보면은 굉장히 직설적이기도 하지만은 솔직해요. 네. 남의 다른 사람을 욕을 하는 것도 아주 솔직해요. 네. 바이든 대통령을 보고 아주 무능한 대통령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네. 정치들은 보통 이제 말을 돌려서 얘기하죠. 그런데 자기의 그 생각하는 바를 그대로 말로 표현을 해버리니까 그런데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실행하는 그런 미친놈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하마스도 이제 내가 한 경고에 대해서 네. 그렇게 이제 반응을 한 것이라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자기가 하는 말을 지금까지 대통령 4년 동안 임기에 있으면서 실행을 하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자기 말에 대한 신용이 있다는 이제 그런 의미겠죠. 네. 그래서 이번에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푸틴 대통령이 자기가 당선된 후에 빨리 대화를 하고 싶다라고 연락이 오고 오늘도 중국의 시진핑 수상하고 이제 주석하고 전화를 했다고. 네. 그래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눴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트럼프가 지금 여러 가지 기자회견을 통해서 많은 앞으로 2기 동안에 자기가 할 많은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늘 마지막에 하는 얘기는 미국의 황금 시대가 올 것이다. 네. 이제 황금 시대가 다시 올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의 이유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미 이제 상원에서 공청회를 하면서 다음 정부의 장관들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네. 보면은 상당히 특히 이 트럼프가 생각할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서에 지명한 후보자들 장관 후보자들 보면은 상당히 들어가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일으킬 그럴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을 이제 뽑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표현하기를 agitator라는 걸 이렇게 막 흔들어 놓는 이제 네. 그런 사람을 이제 그런 에이전트를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래서 국방부 그리고 국토안전부 그리고 재무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상당히 이슈가 큰 그런 부서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들이 들어가서 많은 것을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지명을 했다. 그리고 국방부 제일 처음 시작한 인사청문회가 이제 국방장관 청문회인데 국방부 장관을 보통 이제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많은 나라가 군 장군 출신들을 많이 이제 지명을 하거든요. 그런데 네. 이번에는 군 장군 출신이 아니고 사병 출신을 지명을 했습니다. 네. 굉장히 획기적인 이 인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의 국방부가 특히 바이든 정부 아래서 그 국방부의 그 방향이 상당히 잘못됐다. 그것을 뒤집기 위해서는 국방부 내에 군 내에 있는 장성보다는 이런 사람이 외부에 있는 사람이 들어가서 그것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국방부에서 군에서 지난 4년 동안 상당히 이제 그 이념적인 그런 이슈들을 많이 다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트랜스젠더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그 자신들의 그 이념에 맞는 그런 식으로 군을 바꿔놨기 때문에 군이 많이 무력화됐다. 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난 4년 동안 아프가니스탄 사태라든지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이런 군사적인 그런 여러 소요들을 보면서 상당히 많이 미군이 조금 더 강해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외교에 대해서 이런 분쟁들에 대해서 트럼프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런 전쟁은 처음부터 일어나지 않았어야 될 전쟁이다. 네. 막지 못한 것이 잘못이다. 그래서 앞으로 전쟁을 예방하는 데 주력을 할 것이고, 그 하는 방법은 peace through strength, 이 힘을 통해서 강함을 통해서 평화를 유지하는 그런 정책을 쓸 것이다. 그래서 그런 소요가 그런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미국의 강한 그 힘을 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에너지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그 이번 주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 많은 미국 해안가에 그 석유 시출을 영구적으로 그 못하게 하는, 금지하는 그런 이제 행정명령을 이제 사인을 했습니다. 네. 그 행정명령을 시출을 못하도록 한 그 이 면적의 넓이가 대한민국의 면적이 한 11배 정도 되는 엄청난 이제 그 넓이에 크기에 영토 해안 지역에 그 시출을 못하게 하겠다. 이제 그런 행정명령을,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이 하고 있는 것은 그 자리에 내려오기 전에 자기가 해온 정책들을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트럼프가 그것을 바꾸지 못하도록 좀 어떻게 행정명령을 통해서 해보겠다고 그런 거지만은, 행정명령은 대통령이 또 행정명령을 통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은 뭐 영구적이 될 수 없는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이 재생에너지, 그 풍력이라든가 이 태양열을 통한 이제 그런 에너지는 좋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이제 그 reliable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그 전기 에너지 값이 더 비싸진다. 그러면서 미국이 풍부히 가지고 있는 그런 화석 에너지, 그러니까 이제 깨끗하게 버널할 수 있는 내추럴 가스라든지 이제 휘발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그 활용을 해서 에너지의 비용을 낮추어서 에너지 비용을 낮춤으로 인해서 물가를 잡겠다. 이제 물론 그것만 가지고 물가가 잡히지는 않겠지만은 그 에너지가 왜 물가를 잡는데 큰 도구가 되냐면은, 이 물류를 그 유통하고 운반하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에너지가 그 에너지의 비용이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비용이 내려갈수록 그 물가가, 소비자가 물건을 살 때 지불해야 되는 그 가격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이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바이든은 그린 에너지 정책을 썼다면은 이 트럼프는 미국이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이런 화석 에너지를 개발해서 쓰되, 그 대신에 이것 기술적인 혁신을 통해서 이 화석 에너지로 인해서 그 환경이 망가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사실은 그런 기술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겠다. 그래서 앞으로 AI가 계속 사용되면서 지금 현재의 그 전기량보다 2배 이상이 필요한데, 그런 것을 공급하는데 상당히 이제 노력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특히 아까 말씀드린 국방장관 그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그분을 이제 그 민주당 그 상원의원들은 상당히 이제 공격을 하죠. 특히 그분의 과거의 그 개인사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을 합니다. 네. 이분이 좀 누구든지 그런 자리에 나가면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공격을 받을 만한 일을 한 경우가 많이 있죠. 네. 예, 그래서 공격을 받으니까 이분이 자신의 과거의 그 문제들, 사적인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는 저는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갑자기 신앙 고백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자신의 그것도 이제 몇 번 반복해서 그런 공격이 들어올 때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현재 아내가 그런 면에서 많이 도움을 주고 있고 자기는 새 사람이 됐다. 네. 그래서 절대로 저는 그런 일을 되풀이하지 않겠다. 이런 이제 식으로 청문회에 응하니까 공화당 측에 있는 이 의원이 그것을 받아서 자기 시간에 질문할 시간에 되니까 그분에게 이런 지금 현재 미국의 이 정치 환경이 크리스천 신앙을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환경임에도 네. 당신이 이렇게 나와서 당신의 개인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고맙다, 너무 좋다. 네. 이러면서 자기도 신앙 고백을 하는 갑자기 서로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는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좀 과거에 볼 수 없었던 그런 지명자들의 인사청문회였다라는 네.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아무래도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2기로 들어가면서 미국 우선주의, 강한 미국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라는 의지가 확실했던 것 같습니다. 예, 최근의 행보를 보면. 예, 그리고 이제 제조업을 미국으로 다시 가져오겠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캐나다가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은 대선이 끝난 후에 캐나다 수상이 지금은 이제 퇴직을 했지만은 그 캐나다 수상이 트럼프의 플로리다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네. 찾아와가지고 대통령도 아직 안 됐는데 찾아와가지고 얘기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너 우리 51번째 미국에 준하되라. 캐나다 우리가 너희들 국가 총수상의 거의 반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 지원을 안 해주면 너희들 어떻게 살 거냐. 네. 그러니까 그 총리 얘기가 그러면 캐나다는 국가로서는 와해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결국은 돌아가가지고 바로 이제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이 미국이 우선 강해져야지 세계의 평화도 유지를 하고 강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이 볼 때는 상당히 좀 염려스러운 그런 정책이 될 수도 있죠. 미국 최우선주의니까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지금 다 힘들거든요. 네. 지금 중국도 힘들고 다 힘든데 미국은 지금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 많은 외국의 부자들이 기업가들이 미국에 투자할 것을 지금 이제 계속해서 트럼프를 찾아와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미국의 경제는 상당히 밝을 것 같은데 그런데 또 한 가지 트럼프가 이제 하려고 이제 오늘 제가 볼 땐 시간이 없어서 다른 못할 것 같은데 네. 또 한 가지 노력할 것은 정부의 지출을 굉장히 줄이겠다. 네. 이번에 재무장관 후보가 인사공천을 하면서 질문을 받고 대답한 것 중에 한 말 중에 하나가 미국의 정부는 지금 현재 수입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출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네. 수입은 세수는 얼마든지 필요한 만큼 지금 거치고 있는데 너무나 많은 방대한 지출을 정부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은 큰 정부가 모든 일을 해결하고 모든 일을 하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커질 수밖에 없고 정부가 커짐으로 인해서 정부가 사용하는 그 돈이라든지 그리고 지출하는 그런 돈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든지 국가 예산을 이렇게 좀 밸런스를 맞춰서 이렇게 부채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세금을 많이 거두려는 문제가 아니고 국가의 규모를 줄이고 네. 국가의 쓸데없는 지출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아시는 대로 도지라는 그런 이제 가상 기관을 만들어서 국가 예산을 다 들여다보고 거기서 필요 없는 것을 이제 없애버리겠다. 이제 그런 이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슈가 되고는 이제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듣고 있지만 관세 이슈입니다. 네. 트럼프는 관세를 활용하겠다. 이제 그러니까 반대쪽에서는 관세는 결국은 미국 소비자들에게 물가를 올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결국은 미국 소비자들이 불이익을 당할 것이다. 이제 네. 그런 뻔한 이제 반박입니다. 그런데 이 테러블 이분이 생각하는 건 상당히 보통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수준의 대업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재무장관도 후보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테러블 이제
지금 미국은 이 트럼프는 세금 정책에 있어서는 그 세금을 지금 낮추겠다는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나 민주당은 계속해서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것은 이제 국가가 마련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의 그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서 그래서 세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세금을 낮추면은 트럼프가 세금을 낮추면은 세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트럼프의 생각은 전에 한 발언을 보면은 왜 고정관념에 차서 국가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이 유일하게 국민으로부터 걷어들이는 세금이라고 생각하느냐. 미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세계 기업들이 와서 팔고 싶어하는 큰 소비시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레버리지로 사용해서 관세를 이용해서 그 관세를 통해서 국가의 수입으로 잡을 수도 있다. 네. 이제 그런 이제 조금 좀 과거의 이 고정관념에서는 조금 벗어난 그런 반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러나 사실은 관세를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또 한 가지는 하나의 협상의 도구로 사용하겠다. 네. 지금도 보면은 지금 오늘 그 중국의 시진핑하고 전화 통화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리고 무역에 관해서 여러 가지 그 이슈들에 대해서 현안들에 대해서 대화를 했다. 그것은 이제 중국도 반응을 하는 것이죠. 네. 관세를 자꾸 사용하겠다, 테러를 사용하겠다고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급하니까 이제 전화를 해서 이제 소통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와 같이 테러를 관세를 하나의 그 협상의 도구로 사용하겠다. 네. 그래서 재무장관 후보도 그 인사청문회에서 이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트럼프가 지난주에도 이제 기자를 통해서 얘기했지만은 그 물가를 낮추고 인플레이션을 낮추고 그리고 국민들의 그 임금 웨이지를 올리고 국민들의 수입을 올려서 우리가 조금 더 생활이 나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시간이 많이 갔지만은 이제 이 미국의 그 영토 확장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도마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예, 그린랜드를 네. 그 흡수하겠다. 혹은 이제 그 파나마 운하를 우리가 다시 되돌려 받겠다. 뭐 이런 거. 세계가 충격적이었죠. 근데 네. 조금 그것을 제가 오늘은 시간이 없을 것 같고 네네.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조금 이제 그것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갑자기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네. 전에부터 이 트럼프가 대통령하기 이전부터 이제 나왔던 이슈들이고 그리고 상당히 현실성도 있고 그것을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도 확실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그 우주 시설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 지금 현재 있죠. 네. 그리고 군사 기지도 있고 그리고 엄청나게 사실은 지형적으로 보면은 북가주가 아니죠. 북미 대륙에 붙어 있는 엄청나게 세계 제일 큰 섬이죠. 네. 그러나 인구는 한 5만 7천밖에 안 되는 네. 그러면서도 지형적으로 굉장히 그 러시아와 북유럽과 굉장히 가까이 있고 그것을 그 길로 그 해안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 러시아의 그 해군함이나 중국의 해군함을 이제 볼 수 있는 가까이서 볼 수 있는 대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위치에도 처해 있고 또 그 섬에 묻혀 있는 여러 가지 광물들. 네. 예, 지금 현재 중국이 전 세계에 공급을 90% 정도 하고 있는 반도체와 이제 이 전기 자동차에 필요한 그런 광물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이제 그런 곳이거든요. 네. 그리고 파나마도 물론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옛날에 미국이 돈을 들여서 미국이 한 그 토건 사업 중에서는 아마 가장 비싼 비용이 드는 그런 사업이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돈으로 치면은 거의 뭐 $1 trillion 정도 되는데 지미 카터 대통령 때 거의 이제 주다시피 해서 준 것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중국이 굉장히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행사하면서 도리어 그것을 운하를 통과하는 미국의 그 배들 선함들 그 군함들에게 대해서는 더 많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더 많은 비용을 요구하는 도리어 불이익을 주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파나마가 그런 과거에 넘겨줄 때의 한 협약을 어기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으로 조금 협상을 다시 하든지 다시 이렇게 뺏어오든지 하겠다는 이제 구체적인 것은 이제 봐야 되겠죠. 네.